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참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는 또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일단 전부 다 지금 오늘도, 그 뉴스들, 요런 것들부터 차분하게 조금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들, 요런 거 보기 전에, 좀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얘기죠. 자, IT 기술의 차이가 한국이 일본을 완파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그들은, 일본은 지들이 최고인 줄 알았죠. 옛날의 생각만 해도, 소니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들, 예, 소니 그 녹음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진짜 구경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귀한 물건들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런 회사들은 전부 다 몰락해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가 거의 세계 탑 수준으로 나선 그런 상태죠. 자, 그런데 이 아베가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아베가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 거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 아베가 또 이런 수세에 몰려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또 밀월 관계를 조금 형성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뭐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일본이 아베가 미국 국채를 매수를 합니다. 자, 미국 국채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산 농산물을 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한 거죠. 자, 트럼프는 지금 중국 쪽에 좀 많이 좀 압박을 가하고 있죠. 자, 오늘 미국 시장 좀 떨어진 것도 이런 부분들, 무역 분쟁 요런 부분들도 물론 더 큰 이유는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은 한 거죠. 자, 근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농산물하고 미국 상품들 구매한다라는 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예, 이 트럼프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뉴스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더 대놓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 그런 뉴스들도 좀 있었네요. 제가 좀 평상시에 뉴스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자, 주식 단타가 만만해? 원조 토토꾼의 경고,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영국 쪽에서 그 스포츠 도박의 큰 손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스포츠 경기를 못하니까 이 토토를 못하는 거죠. 토토를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 토토의 대체제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전형적인 난타죠. 오늘 사서 오늘 팔든가 아니면 내일 팔든가, 이 전형적인 단타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처음에는 좀 재미를 많이 봤대요. 예, 재미를 좀, 그 코로나 창궐하고 난 다음에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 보잉, 나중에 보잉, 이런 것들 단타 치러 갔다가, 특징이 그거죠. 처음에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손실이 나도 좀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하지를 못하고 좀 질질 끌다가 굉장히 크게 손실을 봤다, 이런 뉴스도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자, 요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스포츠 토토 하시는 분들이 스포츠 토토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주식 투자로 이렇게 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단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기본에 충실한 그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런 뉴스도, 자, 단타가 만만해? 원조 토토꾼의 경고, 이런 것들은 오늘 시장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는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주요 뉴스들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금리는 근데 총력을 다할 건데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금리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추가 부양 패키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의회에다가 뭐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협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 자, 그리고 요즘 뭐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트럼프가 중국한테 미친놈들, 얼간이들, 그 무능력이 니들을 전 세계적인 살인마로 만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양해 중이죠. 자, 뭐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들 입장에서는 지금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잔치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트럼프가 막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좀 기분은 되게 언짢을 거예요. 근데 이 시진핑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죠. 미국은 트럼프가 뭐 트위터에다가 지가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얘기를 막 하지만 중국은 항상 그 대변인들을 이렇게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요런 부분들 뭐 그 사회적인 공산주의 체제,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보다 훨씬 뒤떨어졌다라는 거, 이건 이미 좀 알려진 그리고 검증된 그런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 트럼프도 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좀 점잖은 뭐 좀 국격에 맞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는 지금 어제도 좀 말씀드렸죠. 어제도 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재선을 해야 돼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있냐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에 이 미국 저 지방선거 의회 선거 그 치러지고 난 다음에 뭐 올해 초에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요. 작년에도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탄핵은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저 트럼프 재선 못하게 되면 트럼프는 지금 죄진 게 하도 많아서 감옥을 가야 돼. 야, 우리 탄핵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감옥으로 보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트럼프가 재선을 했을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가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갑니다. 근데 재선을 못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가질 못해요. 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왕이 되느냐, 역적이 되느냐, 뭐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저 재선에 목숨을 걸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올가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근데 트럼프는 대선 전에 그런 걸 보여줘야 자기의 재선의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오늘은 그 포드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포드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는 코로나가 2차 유행이 와도 봉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경제를 살려놔야 본인이 재선을 하는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뭐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뭐 경제, 경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그런 것들은 조금 접어놔도 괜찮은 그런 얘기겠죠. 뭐 일시적인 충격 뭐 이런 건 올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은 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에처럼 뭐 주가가 뭐 30%, 40%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충격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 충격이 오기 전에 연준이 틀어막고 미국 정부에서 틀어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 마인드 계속 좀 유지를 하시고요.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았었죠. 자, 중국이 0.55% 정도 하락 마감, 그 다음에 홍콩이 0.49%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0.9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장 초반에 2000선을 넘겼었죠. 그리고 그 2000선을 사이에 두고 계속 뭐 붕괴시켰다가 돌파했다, 붕괴시켰다, 돌파했다.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뭐 밟았다는 거, 한번 밟아봤다라는 거, 뭐 거기에 좀 의미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1.02% 정도 상승해서 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 대한민국 증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미국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가 0.41% 정도 하락 마감, S&P 500이 0.78% 정도 하락 마감, 나스닥이 0.97%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자, 요게 조금 신경 쓰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우리나라 그 대표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약 2.7%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나스닥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제 장 출발 무렵에는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자, 뭐 조금 플러스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고용지표 요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자, 그리고 뭐 미중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빠졌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뭐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핑계고요.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왔죠. 쭉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한 분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빠졌다가 저 살짝 고개를 드는 듯 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미국 시장은, 나스닥 시장은 마감이 됐고요.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 보면 뭐 거의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 시장 지금 뭐 22평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 좀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짚어볼게요. 자, 국내 증시 수급,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조금 특이해요. 3일 연속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뭐, 장중에는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자, 요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제까지 외국인들, 3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어제 좀 얄미웠었죠. 자, 2000 딱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기관들이 그때부터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의 상승 탄력을 조금 저해시킨 건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개인이 349억 정도 순매수, 외국인들이 286억 정도를 순매수해 줬고요. 뭐 여기서도 기관이 한 399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조금 매수를 했죠. 뭐 현물 시장에서 3일 연속 매수, 선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일단 조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겠죠. 물론 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트레이딩 관점 그런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어제는 이 선물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탄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서 조금 이 백오데이션으로 약간 좀 바뀌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콘탱고 상태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거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1200억 정도를 순매수해 줬어요. 자, 옵션 시장. 자, 외국인들 오랜만에 옵션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네요. 자, 콜옵션 쪽에서 48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 금융투자가 5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풋 쪽을 보시게 되면, 풋은 매도네요. 자, 외국인들 계속 양매도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콜 매수, 풋 매도. 자, 요거는 어제는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이었고요. 자, 금융투자 쪽은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약간 양매수를 계속 고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매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죠. 자, 일단 옵션 시장 포지션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투자 전략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0분 봉을 보면서 어제 이 주식시장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작한 가격이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시작했어요. 자, 2003.20포인트로 시작해서 자, 뭐 여기서 뭐 장 초반에 또 살짝 깨는 모습도 나왔었죠. 자, 여기서 떠서 시작해서 살짝 깼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깼다가 또 여기서 또 회복을 오후장에 또 회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기다가 저 동시효과 때 이 기관들 매물 뭐 그런 걸로 인해서 2000포인트는 돌파를 시키지는 못하고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뭐 2000포인트라는 지수대가 이거를 돌파를 실패했다고 뭐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뭐 계속 돌파 시도는 계속 될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조금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봉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저 지금도 조금 저항을 받을 만한 그런 구간 근처에도 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와 있는 모습인데, 자, 보시게 되면 위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뭐 122평선, 242평선 위에 걸려 있고, 또 어제 돌파 실패했던 이 2000포인트라는 저 마디 지수 2000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또 좀 버티고 있고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빨간 선, 자, 요게 21 이평선입니다. 22평선인데 22평선 추세 자체가 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요게 또 시간이 좀 지나면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뭐 당장 돌아서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인데요. 자, 뭐 조금 뭐 다음 달 정도가 되게 되면 지금 뭐 22일이니까요. 5월 22일이니까 6월 달 내에는 6월 달 들어서면 이 떨어지고 있는 62평선 요거조차도 좀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시장이 폭락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 62평선이 떨어지는 각도 자체도 조금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일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 62평선 마저도 조금 돌아서 준다라면 시장은 정말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뭐 지표 갖고 뭐 나아진 게 뭐 있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그런 걱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초기 때 올라올 때 그때 4월 달 정도에 아마 그런 얘기를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돈 풀어놓은 거 이게 어디로 가겠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자, 풀려있는 시중의 유동성들 이런 걸 감안을 한다라면 주가 자체는 지금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든지 돈이 풀리면요, 나중에 지금 경기 우려가 있지만 나중에는 그 돈이 경기를 위쪽으로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악재, 뭐 이거 게임을 뒤집을 만한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나 뉴스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강세 마인드 유지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이번 주말에 보고 영상을 조금, 지금 제가 내일 약속이 조금 있는데요. 자, 거기 한번 보고 시간 보고 좀 시간이 허락이 되면 그 좀 유익한 그런 영상을 하나 좀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갖고 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약속은 못해요. 제가 시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저는 뭐 그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면 주말에 뵐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